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옥공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환영의 의미로 준비하였고, 전달은 옥공면 미래 꿈나무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김차장 하시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정인하 시장님을 모시고 2023년 옥공 면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옥공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공면장 김치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및 면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5만 광양 시민을 위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인화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의회 강정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의회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철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원로이신 조기현 대한노인회 옥곡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범 옥곡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은 옥곡 팥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한옥 예비군 중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태 광양 동구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생단체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중 이장협의회장, 박춘기 주민자치위원장, 안상호 발전협의회장, 정철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오경숙 새마을분여회장, 안선원 의용소방대장, 유숙자 옥공여성의용소방대장, 하창환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김형국 매실연구회장, 이진재 농업경영인 회장, 길금자 농가주부 모임회장, 서기 한울회장, 구세철 옥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대변인께서 참석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옥곡면이 풍요롭고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시거나 남다른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시 옥룡면 신제로 1249-13 이춘모님, 시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제123호 관양시 옥룡면 신제로 1249-13 이춘모,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및 고향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고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관양시장 정인화. 시험 전형을 하겠습니다. 유승문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표창입니다. 옥곡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수상을 받으실 대표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제124호 옥곡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귀 단체는 평소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시정 홍보 및 시책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관양시장 정인화.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정인화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인화입니다. 네, 작년 시민과의 대화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면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보니까 감개무량하고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항상 저희 시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네 분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기관 단체장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5,000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옥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옥곡면의 특성상 우리 시의 지리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구슬옥자에다가 골곡자에서 구슬옥처럼 보배로운 고장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관심 가지고 함께 보배로운 옥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그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는 제가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광양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광양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면에 걸쳐서 우리 광양시가 타 지방 도시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인구도 감소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우리 욕심대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광양의 인구 구조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률을 앞질렀습니다. 작년에 1,030여 명 돌아가시고 940-50명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우리 광양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에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또 전국적으로 지방도시들이 쇠퇴가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이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해 있고, 또 지방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갑니다. 취업 때문에, 학교 교육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양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광양의 지역 경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이라는 정책 수단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공약 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생애 주기별로 우리 인간을 생애 주기로 따지면 막 태어났을 때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는 유아기 이전에 태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서 그 복지 혜택과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 때문에라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운 겁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또 증가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인구 감소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인구를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 감소를 그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수단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광양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에 작년까지 많은 그 투자가 있었는데 약 3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573억 원의 국도비를 따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 사회안전지수평가에서 살기 좋은 안전도시로 우리 광양시가 전남북 광주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1위 A를 받았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29위인데 우리 29위 앞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 여건이 매우 좋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여건도 나쁘고 남해안 한쪽에 있는 이 광양이 그래도 A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나 우리 공직자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옥공 면민을 포함한 시민들께서 적극 밀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배전의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제가 강론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맨 처음 밝혔던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관광을 또한 발전시키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신산업과 관광을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자리, 소득, 그것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또 매우 중요한 첩경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산업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한 산업, 그 중에 이제 우리 광양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2차 전지 소재 산업. 지금은 이제 탄소 제로라는 게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흐름입니다. 여기에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재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모빌리티, 이동수단으로 볼 때는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핵심 부품이 되는 2차 전지, 이 2차 전지의 또 핵심 부품이 되는 소재, 예를 들면 양극재, 음극재, 이런 산업들이 우리 광양에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뛰고 업체에 뛰고, 이것 또한 우리 공직자들 몫이 아니고, 공직자들은 그저 심부름한 겁니다. 우리 옥공 민민을 포함한 시민들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늘 체근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동료를 얻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산업이 있습니다. 수소산업 역시 완벽한 탄소 중립 산업입니다. 이 수소산업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현재 세계적인 조류에 제대로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 산업하고 이제 드론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공모 사업도 따오고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산업을 진흥을 시키자 하는 게 우리 시의 당면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입니다. 관광은 모든 산업 중에서 취업 유발 개수, 그 다음에 외화 가동률, 소득 유발 지수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관광은 기계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로 하고, 또 관광은 우리 영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외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광양에 와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 플러스 외지에서 발생한 소득, 이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소득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입만여민을 하시는 말씀이, 여수 순천은 저렇게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광양은 도대체 뭐냐 하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슨 말을 하냐는 식으로 이게 반응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직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뭐 엄청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거기에다가 인공적인 것도 가미해서 어쨌든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양읍권, 중마동권, 그 다음에 섬진강권, 이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광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 계획대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원도 문제가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1년 내에 뚝딱 해버리고 싶은데 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개 권역 이외에도 앞으로 필요하면 특성 있는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초거대 이순신장군 철동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다가 이제 공약에다 집어넣고 공약 집어넣으면서 또 따듬어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스토리와 우리 현장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광양은 세계 해전사에 가장 빛나는 모든 해군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거는 해군 제독들이 다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하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느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입니다. 그 노량해전의 인근에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해역 입구가 바로 광양 해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하고는 또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느냐.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연전연승에 승정보를 울리게 만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 당시 광양 행감을 지냈던 어영담 행감이십니다. 이 어영담 행감이라는 분이 물대 귀신입니다.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물대 귀신. 요리로 말하면 조류, 해류의 흐름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해전사에 빛나는 연전연승의 승전보를 우리 조선 왕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안겨줬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우리 광양은 그처럼 또 노량 해역을 통해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대교도 명칭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광양의 사정을 보면은 세계 최대의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제철소와 역사적인 스토리를 결합하면 이순신 장군 철동상이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철동상을 랜드마크로 세우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철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장군 동상을 크게만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것이 사람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내부에다가 이순신 장군 정승기념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처럼 회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아까 음악회를 와서 연주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주할 수 있는 공간, 좋은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 공간,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숙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한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예산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민자 유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 내부에도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가면은 예수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럽에 가면 천사의 상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가면은 에펠탑도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적인 이 매력물들이 1년에 연간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만 제대로 집어넣는다면 우리도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격려, 성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말들을 우리 옥공 면민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 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시와 함께, 또 시를 도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함께 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전라남 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 지역구 사업이라면 쌍신비를 돕고 달라드는 우리 강정일 도의원님 또 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열어 나오십시오. 거기서 하시는 분.
네, 옥공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듣고 시민에게 담아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마련해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산업 유치 그리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하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 위한 그런 정책들 변함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곡은 매실과 백운배 좀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홍기 기술센터 소장님이 정말로 우리 매실 산업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곧 멀지 않아서 우리 옥곡에 매실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까. 그러면 연 100톤 이상의 매실을 소비해서 매실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운배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기술 원장님께 이 매실 백운배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곧 연구가 시작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날마다 우리 언론인들 정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께 이야기하는 그 민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언론인들의 감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우리 옥공면민 여러분, 특히 기관사회단체장님들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도인으로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선 시의원님으로서 알게 모르게 현장을 암행하시면서 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주민 현안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조현옥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님 칭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옥곡에 오면은 항상 보고 옵니다. 그 대신 또 더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정확함이 앞서고 있습니다. 옥곡은 지리적으로 봐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라고 그랬는데요. 어찌 저기 정류장 옮긴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터미널. 진작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금 산업단지 앞에 옥진평에도 일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해도 산업단지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옥곡은 날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특히 또 안 될 수 없는 것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발전이 될 수 있고 옥곡 민민 여러분들이 각고의 어떤 노력 끝에 또 일궈내는 어떤 그 하나의 열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님, 시장님 발을 맞춰서 옥곡뿐만 아니라 광양시가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더욱더 발전된 어떤 그런 지름길이 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 덩어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 또 시민들이 계시는 곳이면 아침, 저녁을 불문하고 그 현장에 지성으로 달려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서영배 시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곡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시의 서영배 의원입니다.
작년 9월에 또 시민과 대화를 해서 오기 전에 제가 작년에 무엇을 우리 시민들이 했는가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시민과 대화한 내용들을 상당히 이행하고 있고 또 이행 중인 것도 있고 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보니까 오늘도 시장님께 진월서도 말씀드렸으면 검토하라는 것보다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을 시민들께서 우리 매민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7군데가 있습니다. 다니고 7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우리 양준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장들까지 챙겨주셔서 좋은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년 정치인이죠. 예리하고 또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우리 박철수 의원님 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양시 의원 박철수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총 7군데인데 이제 옥곡이 오늘로서 4번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센스 있게 나이 적은 수술들을 거꾸로 한번 가실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주셔서 작년에는 해주시더니 그러면 내년은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이게 시민과 대화를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명민분들 만나고 이 자리에서 보면 시민분들이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그렇게 시민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2월부터 철수가 간다는 명칭으로 각 제 지역구 한 달에 2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우리 여기 옥곡이나 본강에서 우리 명민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길거리에 뭐 이상한 천막이 하나 쳐져 있으면 한번 들러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수가 간다고 그러니까 영희가 생각이 나네요. 저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무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래도 해드렸고 또 시작할 때 정말 우리 어여쁜 어린이들이 나와서 저와 우리 의원님들한테 꽃다발도 주셨고 정말 아주 부드럽게 멋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만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방금 강정일 도의원님께서 제가 할 말을 해버려 가지고 그냥 저는 명단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얘기입니다. 언론인들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거든요. 언제든지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령뉴스의 유경열 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민신문의 이지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광양만신문의 양재생 기자님, 무등일보의 이승찬 국장님, NSP통신의 김성철 국장님, 연합미디어의 문성필 대표님, 우리 언론인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면 특별히 옥곡 잘 좀 기사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왼석에 계신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께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햇살처럼 따사롭기를, 시민들의 일상이 환하게 빛나기를. 민선 8기 광양시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기 위한 힘찬 도약에 동행해 주십시오.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 어려운 사회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광양은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광양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양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약해갑니다.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준공을 통해 광양시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감과 동시에 원료의 공급에서 가공, 소재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밸류 체인을 구축해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힘입어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향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나갑니다. 세풍산단 개발 가속화, 동호안 산업단지화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길러내기 위해 지역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융자금 이자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광양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광양시를 설명하기에 어딘가 부족합니다. 민선 8기에는 예비 문화도시에서 품격 있는 법정 문화도시 광양을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광양관광진흥계획 수립으로 광양문권은 대군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마권역은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통해 집적화된 관광단지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대알도와 망도포구 일원에는 대한민국 캠핑 메카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섬진강 자전거길 체험으로 힐링 관광지를 만들어갑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그 호남의 중심지 광양은 이순신 장군 외란의 종결지로 충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1위 제철소를 보유한 철강의 도시입니다. 이에 광양시는 충과 철의 이미지를 담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컨셉으로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과 같은 세계적 관광지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처럼 최고, 최대, 최다 3최 원칙에 기반한 광양시 관광개발계획은 관광객 1000만 시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아동과 청년, 장년과 어르신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갑니다. 출산 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이키움 센터 확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아이 돌봄 체계를 마련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장애인, 어르신,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한 사람의 시민도 놓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공적 복지를 실현해 갑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이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심권 생활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수, 도시 바람길 숲 등 다양한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2030년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친환경 소각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됩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양시의 오랜 염원인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미소 짓는 도시 광양은 입체적인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지역 청년과 동행하기 위해 4차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우수한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연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갑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광양 청년 꿈터를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써갈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근간이 되는 농업과 농촌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해 고소득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더불어 농산물 가공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처와 마케팅 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농촌살이를 위한 복지 정책도 빠질 수 없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이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빈틈없이 담아내 감동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과 눈을 맞추고 보폭을 나란히 걷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걷고 동행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환한 일상으로 빛나는 내일로 따뜻한 감동 시대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어서 옥곡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기획예산실장 유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옥곡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면사무소 건립입니다. 신금리 1380-2번지 1원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면사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리 도로 침수 예방 공사입니다. 신금리 1410-10번지 1원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 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 영곡에서 옥곡 수평까지 군도 6호선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총 3.1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영역 결과에 따라서 2025년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백암마을 소교량 설치 공사입니다. 옥곡면 묵백리 648-4번지 1원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소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1원에 493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 펌프장, 교량, 호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신금리 1원에 3헥타 규모의 수목을 식재하여 3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이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옥곡면 1원에 총 9개 사업 852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시민 약속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옥곡면에서 옥곡면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 인심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활동 상황을 사진 슬라이드로 감상하시겠습니다.